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반등은 이제 CPI 지수라고 하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대, 그러니까 9.1%가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이었는데 지금 8.5%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생각보다 둔화됐다.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미국 장세가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코로나 이전의 물가 상승률이 어땠는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2019년도가 이제 코로나 이전이 2019년도에 매월 평균적으로 매월 나왔던 이 CPI 지수는 몇이었을까? 0.2에서 0.8 이내였습니다. 그러니까 0.2에서 0.8 정도 올라서 1년 총 다 해봤더니 물가가 한 2% 올랐더라, 한 1.5% 올랐더라 라고 해서 평균 매년 물가 상승률이요 1.5% 정도로 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9.1%나 8.5%나 사실 높은 수치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너 지금 파리채로 맞을래? 30cm 자로 맞을래? 라고 했을 때 파리채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자로 때린다? 어머 너무 좋아요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 둘 다 높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라서 이게 낮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도 문제고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도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높게 나오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안 먹히네. 와, 이것 봐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고, 만약에 조금 줄어들면은 어머 약발이 먹히는 것 같긴 하다, 그렇지만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한번 해봐야 될까? 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되게 웃긴 게 코로나 이전까지는 1%대로 이렇게 완만하게 물가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가라는 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양적 완화 정책으로 물가가 폭등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지금 8%대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 물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낮춰야죠. 완전히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물가로 돌아서게 만들어가지고 낮춰서 경제 성장과 거의 맞먹는 자리까지 이렇게 와야 사실은 사람들의 소비가, 임금과 이런 것들 생각 한번 해볼 때 벌이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지출만 많아지게 된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에 가중을 준다, 하중을 준다, 경기 침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경제 성장을 함에 따라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경제가 올라오다가 지금 오히려 꼬꾸라지고 있고 물가는 올라오다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니 이 사이에 괴리감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 건데 사실상 경기 침체 중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지수가 올라오는 것은 단순 반등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분석해보지 않은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신조어로는 껄무새라고 합니다. 뭐뭐 할걸 하는 그런 할걸 하는 그런 말투와 앵무새라는 말을 섞어서 만든 껄무새라고 하는데요. 어제 살걸, 진작에 살걸, 지난주에 살걸, 그저께 살걸, 올라갈 때 살걸, 그렇게 생각할 때 살걸,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달려들다 보니까 이 상승세는 멈추질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따라 붙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은 절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수급 형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그들은 또 역시나 개인들을 꼬시려고 하는 그런 매수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CPI 지수와 PPI 지수가 나온 다음에 연준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정해질 것 같은데 뭐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사실 폭락을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폭락은 안 나오더라도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은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은 굉장히 버겁고 올라가면 오히려 이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팔아야 되는 저런 자리들은 이제는 약간 36개 주랭랑을 쳐야 되는 정말 현금 100%로 바꿔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서 횡보를 하게 된다면은 개별 종목 장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주식이 싼 건 맞아요. 지금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저가가 많고 정말 싼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들이라든지 누구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이 조금 관심 가지고 달려들 때는 맞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끌어올렸던 자리와 지금은 거의 비슷한 자리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개인들의 매도세를 어떤 식으로 불러일으킬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폭락을 한번 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빗나가게 된다면 아마 횡보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오면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 시초가 지금 약간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역시나 화장품이라던가 식음료 파트라던가 이런 쪽으로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기업들이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은 어때요? 올라가지 못하고 버티거나 밑으로 좀 더 밀리는 형태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럼 거기 물려있던 사람들은 내가 이거 들고 있어가지고 괜히 올라가는 거 다 놓친다 생각해서 종목 교체를 하게 되는 꼴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종목 교체를 할 때 또 급등한 종목을 좋다고 살 것이고 그러면 또 삼성전자와 같은 자리에 물려서 또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개인들의 물량들은 어차피 또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어디로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차트에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추세가 돌파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밑으로 밀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상승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면서 따라 붙기보다는 상승을 하긴 했구나. 그러니까 다음 하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매수를 할지 관망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결정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닐 뿐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지금 역발상 투자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매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하락이 나오면 매수해야 된다라고 외쳤는데 하락이 안 나오더라도 일단 횡보를 한다면 매수 포인트라고 제가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 이제는 현금을 투입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물론 종목을 어떤 거 잡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제 현금 투입할 시기는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하락을 좀 깊게 해가지고 푹 빠지는 형태로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매수를 좀 더 싸게 할 거니까 어차피 살 거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기다린 거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지금의 상승이 반갑지 않은 이유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상한가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 택도 아닌 종목이 자꾸 올라옵니다. 대명에너지, G2파워 이렇게 두 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사실 뭐 출중한 기업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품절주 위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막 1000만 주가 안 되거나 또 1500만 주가 안 되거나 2000만 주가 안 되는 좀 주식수가 굉장히 적은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조금 강하게 올라온 것 치고는 좀 좋지 않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종가에 꼬리 없이 이렇게 끝까지 밀어 올린 이런 자리는요, 좀 다음날 이렇게 밀리는 경우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상한가에 들어간 대명에너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대명에너지도 지금 주식수가 많지 않아요. 1700만 주밖에 되지 않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에너지 대란 이야기가 요즘에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풍력 발전이라던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기업들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쪽이 사실은 매력적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좀 더 관망해야 되는 기업들이고 관망해야 되는 추세지 않을까 싶어요. 풍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이게 친환경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국가에서 밀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지 살짝은 주춤해질지 아니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투자 이야기 때문에 정말로 수혜를 받을지 한번 이렇게 또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거품을 잡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거품을 잡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급등세에 잡았을 때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들고 계시는 분들은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들고 있지 않다라고 하신다면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실제로 뭔가 좀 수혜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 위주로 살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요거는 조금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G2 파워는 어제에 이어서 점상한가 2번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요거 나오면 계속 날아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그런 이슈 때문에 급등 나오면은 대부분 끝은 폭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도 거래량 대비해가지고는 뭐 매수 잔량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주식수가 3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매수 잔량이 2천만 주가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강한 것은 맞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한 3연상, 4연상 연속으로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번, 3번 정도는 상한가가 더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제 살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그거 상한가 풀릴 때 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고 계시는 분들만 수익을 좀 크게 챙길 수 있어서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상 증자하는 종목을 찾아다닐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가 강한 거에 비해서 역시나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모습이라던가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들이 별로 좋진 않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면은 역시나 개별 종목 장세의 가능성은 보여진다. 아직까지는 어디로 튈지 정확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승이 아니라 다음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파동을 보면서 어떤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다. 돌파 하락이든 또는 그냥 하락이든 추가 하락이든 뭐든 간에 일단은 다음 모양새를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더 찜찜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역시나 관망하자, 조심스럽게 보자. 하지만 어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마음의 준비는 하자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